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증가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위생과 안전에 필요한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대회 개막 이후 잼버리 야영장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품 수요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보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얼음물이나 이온음료 등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물품이 전달돼 참가자들이 건강하게 준비된 일정을 마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원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강원 강릉시 안반대기 마을의 고랭지 배추밭을 찾아 여름 배추 생육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여름 배추는 장마에 이은 고온 현상으로 무름병 등이 확인되면서 산지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로는 양호한 작황을 보이며 가격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 장관은 작황 관리에 신경을 써 안정적인 출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작황이 어떤지 보고는 계속 받고 있지만 직접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리를 좀 잘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약재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토양개량제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건의를 받고 갑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호 해체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위원회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1년 1월 확정한 금강, 영산강 보호 처리 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호 처리 방안 제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지적된 것이 주된 배경입니다. 보호 처리 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제주 농촌마을에서 이른바 호출버스인 DRT, 수요응답형 플랫폼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 DRT 플랫폼 서비스 시범 운영에 따른 민간 사업자 공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DRT는 콜센터나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버스가 승객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서비스입니다. DRT 시범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등 농촌 마을에서 우선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수요가 있을 때만 버스가 운행하는 만큼 기존의 정기 운행 버스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특산물 햇살의 복숭아가 홍콩으로 올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경기 동부 원예농협은 최근 경기 이천시 햇살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에서 올해 첫 홍콩 수출을 기념하는 햇살의 복숭아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유재웅 경기 동부 원예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선적한 햇살의 복숭아는 100도 품종이며 총 1.7톤입니다. 경기 동부원협은 9월 27일까지 복숭아 총 47톤을 홍콩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T가 농식품 수출 정보 카티 누리집에서 맞춤형 해외 시장 정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독 서비스는 수출 기업이 관심 품목과 국가를 설정하면 관련된 해외 시장 정보를 메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해외 시장 정보는 비관세 장벽 뉴스레터, 카티 뉴스, 수출 지원 사업 안내 등이며 개별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권호엽 AT 수출 식품이사는 맞춤형 해외 시장 정보 구독 서비스로 해외 농식품 트렌드와 비관세 장벽 이슈를 신속히 제공해 농식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159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약 32만 가구에 5만 원씩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은 7월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며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긴급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으로 온열 질환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월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2주간 응급실 감시 체계로 확인된 온열 질환자는 모두 1,385명이며 이 중 18명이 사망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중 72%는 70대 이상이며 사망 발생 장소는 논밭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실외 활동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